5가지 음식만 조심하면 단 3개월 안에 투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들어오신 67세 박영수 씨. 웃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하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3.2,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무 증상도 못 느끼셨습니다.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 하셨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뭘 드세요?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 점심엔 두부 한 모, 저녁엔 시금치 나물, 건강식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박 씨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저는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을 거쳐 10,000명이 넘는 신장질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 약 처방만으로는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저는 병원 편이 아닙니다. 제약회사 편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입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습니다. 밤에 소변 보러 서너 번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안 보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 둘째, 신장을 살리는 음식 5가지. 셋째,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실천 원칙 3가지. 이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놀라셨죠?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바나나는 칼륨 폭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4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하루 칼륨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바나나 2개면 절반입니다. 여기에 식사에서 나오는 칼륨까지 더하면 쉽게 초과됩니다. 왜 칼륨이 문제일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피를 걸러서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낙습니다. 50대 넘어가면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칼륨을 제대로 못 걸러냅니다.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부정맥이 생깁니다.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바나나 스무디를 매일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칼륨 수치가 7.2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은 3.5에서 5.0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당뇨 있으신 분, 만성 신장질환 진단받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아예 멀리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두부입니다. 이것도 놀라우시죠? 두부는 건강식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다릅니다. 두부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두부 한 모에 단백질이 약 20g입니다. 단백질이 왜 문제일까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질소라는 노폐물이 나옵니다. 이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내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노폐물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걸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증이 생기면 온몸이 가렵습니다.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구역질이 나고 식욕이 없습니다. 피로가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건강 위해 매일 두부 한 모씩 드셨습니다. 고기는 안 좋다 해서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셨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2에서 2.8로 올랐습니다. 두부를 끊고 단백질을 조절하니 수치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젊을 때 보약이던 것이 60살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시금치와 근대입니다. 채소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와 근대는 다릅니다.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쥐어짜듯 아픕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결석이 신장을 막으면 신장이 부어서 기능을 잃습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도 칼륨이 많습니다. 시금치 나물 한 접시에 칼륨이 500mg 넘습니다. 바나나만큼 위험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금치와 근대는 일주일에 한 번 데쳐서 물을 버리고 드시라고요. 데치면 옥살산과 칼륨이 30% 빠집니다. 그 물에 독이 다 녹아 있으니까 반드시 버리세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도 칼륨이 높습니다. 토마토 한 개의 칼륨이 300mg입니다. 토마토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한 컵에 토마토 서너 개가 들어가니까 칼륨이 1000mg을 넘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를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나 먹으면 자꾸 손이 갑니다. 10개, 20개 금방 드십니다. 그러면 칼륨이 쌓입니다. 토마토는 하루 반 개, 방울토마토는 5알까지만 드세요.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하루 한 줌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장이 건강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견과류는 독입니다. 견과류에는 칼륨과 인이 많습니다. 특히 인이 문제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인을 못 걸러냅니다. 인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몬드 20알에 인이 200mg 넘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하루 인을 8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견과류 한 줌이면 4분의 1입니다. 견과류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5알 이하로만 드세요.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두부, 시금치, 토마토, 견과류. 이 5가지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이미 낡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30년 굴리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차 몰듯이 똑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망가집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낮습니다. 양배추 한 컵에 칼륨이 170mg밖에 안 됩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C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이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만성 염증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필터가 막힙니다. 양배추의 비타민은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녹슨 파이프를 천천히 닦아내는 것처럼요. 양배추는 하루 한 컵에서 2컵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됩니다. 데치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95%입니다. 칼륨은 낮고 수분은 높습니다. 오이 한 개에 칼륨이 150mg 밖에 안 됩니다. 오이의 수분은 신장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수구에 물 흘려보내서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처럼요. 오이는 하루 2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오이를 고르실 때는 가늘고 단단한 걸로 고르세요.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이 중간 정도입니다. 사과 한 개에 칼륨이 200mg입니다. 바나나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냅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사과는 하루 한 개 드시면 됩니다.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펙틴이 많습니다. 사과를 깎지 말고 통째로 씹어 드세요.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갈면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음식은 무입니다. 무는 칼륨이 낮고 수분이 많습니다. 무 100g에 칼륨이 230mg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신장 부담을 줄입니다. 무는 하루 100g에서 200g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무생채로 드셔도 되고 무국을 끓여 드셔도 됩니다. 무국 끓일 때는 소금을 적게 넣으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손상됩니다. 다섯 번째 기적의 음식은 달걀 흰자입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신장에 부담 주고 싶지 않을 때 달걀 흰자가 답입니다. 달걀 흰자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인과 칼륨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걀 흰자는 하루 2~3개 드시면 됩니다. 노른자는 버리세요. 노른자에 인과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흰자만 삶아서 드시거나 흰자만 스크램블 만들어 드세요.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양배추, 오이, 사과, 무, 달걀 흰자. 이 5가지는 칼륨과 인이 낮고 신장을 보호합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천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녹색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물을 버리고 먹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칼륨과 옥살산은 물에 녹습니다. 채소를 데치면 이 성분들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데치면 칼륨이 30에서 50% 줄어듭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끓는 물에 채소를 넣고 3분 데칩니다. 건져서 찬물에 헹굽니다. 손으로 꽉 짭니다. 물을 최대한 짜내세요. 그 물에 칼륨이 다 녹아 있습니다. 물을 버립니다. 절대 국물로 쓰지 마세요. 이 원칙을 안 지키면 칼륨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혈중 칼륨이 올라갑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일을 갈아 마시지 말고 통째로 씹어 먹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과일을 갈면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식이섬유가 사라집니다. 당분이 농축됩니다. 칼륨이 농축됩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신장이 감당 못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신장 혈관이 손상됩니다. 칼륨이 오르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단백질은 점심에 집중하고 저녁은 줄이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단백질을 소화하면 노폐물이 나옵니다. 신장이 걸러내야 합니다. 낮에는 신장이 활발합니다. 노폐물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밤에는 신장도 쉽니다. 밤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쉬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단백질을 줄이면 신장 부담이 30% 줄어듭니다. 아침과 점심에 달걀 흰자, 생선, 닭가슴살 드세요. 저녁에는 단백질을 최소화하세요. 채소 위주로 드세요.
이 원칙을 안 지키면 신장이 밤새 일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과로해서 기능이 빨리 떨어집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이명희 씨. 2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2.5, 신장 기능이 40% 남았습니다. 주치의가 투석 준비하라고 하셨답니다. 평소 식단을 물어봤습니다. 건강 위에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 두부를 일주일에 대여섯 번, 시금치와 근대를 자주, 견과류를 간식으로, 모두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를, 두부 대신 달걀 흰자를, 시금치 대신 데친 양배추를, 견과류 대신 오이를, 단백질은 점심에 집중하고 저녁은 줄이라고 했습니다. 3주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붓기가 빠졌다고 하셨어요. 피곤함이 줄었다고요.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이 2.5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작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석 달 후 크레아티닌 2.0, 6개월 후 1.8, 투석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크레아티닌이 1.6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투석 없이 일상생활 하십니다. 손주들과 공원 가십니다. 여행도 가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몇 가지 바꾼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요. 앞으로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 씨처럼 말입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게 물입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하루 2리터 무조건 마셔야 한다? 아닙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물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수분을 못 내보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쌓입니다. 붓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찹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만 드세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드세요. 잠도 중요합니다. 밤 11시에는 무조건 누우세요. 신장은 밤에 회복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근육을 분해해서 노폐물을 만듭니다. 가벼운 산책이 제일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실천하시더라도 병원 처방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 신장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약을 끊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장 상태가 다릅니다. 복용하는 약도 다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 드시는 분들, 이런 약은 칼륨을 올립니다. 칼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 바나나, 두부, 시금치, 토마토, 견과류. 칼륨과 인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 줍니다. 줄이거나 피하세요. 신장을 살리는 음식 5가지. 양배추, 오이, 사과, 무, 달걀 흰자. 칼륨과 인이 낮고 신장을 보호합니다. 가까이 하세요. 가장 중요한 실천 원칙. 녹색 채소는 데쳐서 물 버리고 먹기. 과일은 갈지 말고 통째로 씹어 먹기. 단백질은 점심에 집중하고 저녁은 줄이기.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 반찬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걱정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출발선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바나나 있으면 가족 주시거나 이웃 나눠주세요. 대신 양배추, 오이, 사과 사오세요. 냉장고 한 칸만 바꿔도 신장이 살아납니다. 내일 아침 믹서기를 찬장에 넣어두세요.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세요. 저녁 식단에서 고기와 두부 빼세요.
대신 데친 양배추 올리세요. 이 작은 실천이 투석 가는 길을 막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 다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신장내과 전문의 김현우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